네, 이스토리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재영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2부는 타오르는 패곡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언젠가부터 한국의 범죄 또는 느와르 장르는 경찰과 깡패의 대립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8, 90년대 홍콩 영화의 느낌으로만 소비되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느와르는 경찰과 깡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 요소가 없다시피 한 우리네 일상 한가운데 또는 그 인근의 변두리, 정서적 불편감을 지닌 인물들이 각자만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범죄의 요소에 직간접적으로 손을 뻗어서 여러 파국을 맞이하는 게 제겐 그게 느와르거든요. 그래서 일상 속의 느와르를 표방했고 타오르는 패곡선에 수록된 전선과 암흑에도 이런 고민과 구상에서 출발한 거죠. 글리제키드의 귀환과 마찬가지로 전선이랑 암흑에도 원래는 제가 쓴 시나리오였어요. 기억 남는 순간은 전선 시나리오 쓸 때인데 그때가 2020년 겨울이었거든요. 글 쓰다가 안 풀리면 이제 베란다로 가서 잠깐 담배를 피우는데 방충망 너머로 바깥에서 곳곳마다 애들 우는 소리랑 어른들 고성이 항상 들렸어요. 마치 그 뭔가 정해진 절차인 양 들려왔단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느낌은 오죠. 속된 말로 애들 저기 잡돌이 하는 거죠. 또 시작이구나 이러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담배 연기 내뿜기만 했는데 그러다가 당시에 어떤 어린 영아가 안타깝게 세상을 뜨고 나서 2021년 초에 민법 915조가 그러니까 징계권이 국회에서 폐지됐잖아요. 친족의 자녀를 육체적으로 체벌하는 걸 금지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동네에서 애들 우는 소리랑 어른들 고성이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전선의 시나리오 초고를 다 써놓은 상태였죠. 참 뭐라도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제일 기분이 묘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때가. 특히나 전선도 가정폭력에 관한 이야기라서 더더욱 그랬죠. 그러니까 전선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화해할 겨를조차 안 보이는 갈등의 골이 엄청나게 깊은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전선에 나오는 것처럼 첩보전에 준하는 상황 또는 둘 사이에 정말로 그 전선이 그어지는 미시적 동족 상잔이 진짜 어쩌면 매사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는 여전히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암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연극영화학부에서 선배들 따라 단편영화 찍을 때 신입생 때부터 줄곧 구상했던 시나리오가 암흑에였어요. 다른 장소에서 촬영 마치고 나서 뒷정리를 의뢰하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의 주인이나 빌린 물건의 주인이 엄청 이게 썩나는 경우가 함부로 쓰인 나머지 훼손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더구나 사과조차 안 하면 그 분노의 사정권이 어디까지일까요? 지금 시대에서는 특히나 분노의 사정권이 거의 핵폭에 준하죠. 그러니까 지폐 몇 장 준다고 끝나는 것도 당연히 아닐 테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무례함이 겉으로 더 나와버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아무개는 그런 고민에서 먼저 나온 이야기였어요.
한편으론 달리 해석해 보면 헐리우드 공포 영화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젊은 청춘 남녀가 한적한 별장에 놀러 갔는데 그 별장에서 건드리면 안 될 걸 건드린 거죠. 그래서 귀신이든 악당이든 등장해서 막 학살하는 이야기의 뼈대를 많이 참고했고요. 비유하자면 극중 시설관리원으로 나오는 김재하가 그 귀신이자 악당일 테고, 미술학부생 커플이 이른바 건드리면 안 될 걸 건드린 청춘 남녀인 거죠. 그리고 당시 그 강이동 건물 지하 내부가 상당히 저에겐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이것저것 그냥 다 조합한 끝에 암흑의 시나리오를 먼저 썼습니다. 네. 다 좋아해요. 굳이 꼽자면 전선에서 민주를 도와주는 불법 심부름센터 사장 백하성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사람을 향한 연민을 버리지 않아서, 그게 제일 결정적인 이유거든요. 더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가릴 거 가리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조금 까칠하고 냉랭하더라도 연민의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순진한 게 아니라 용감한 거고, 나아가 험난한 세파와 닮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거니까. 뭐 물론 백화성은 그런 캐릭터는 아닙니다. 어떤 극한의 긴장감보다 다른 의미의 긴장감인데요.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전선에서 민주가 하성 따라서 사격 연습 이거 마치고 사격장 뒷곁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앞에 걷던 하성의 어깨에 그 맥비둘기 깃털이 내려앉았고, 민주가 진짜 몇 번 망설이다가 깃털을 떼주는 장면이거든요. 하성이 그 기척을 느끼고 뒤돌아서 이제 민주랑 눈을 마주하죠. 민주가 그나마 믿고 의지할 만한 어른이란 느낌? 매사 폭력을 행사했던 엄마와는 다른 느낌의 어른? 물론 하성은 외려 폭력을 알려주는 어른이지만요. 그나마 마음을 열었는데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약간의 자그마한 긴장감이 수반되는 장면으로 그 깃털 떼주는 장면을 이야기에다 넣은 거죠. 네. 타오르는 백옥선에 수록된 전선과 암흑에도 OTT 플랫폼에 영화든 드라마든 나오길 바라죠. 제가 직접 대본을 집필하고 싶은 건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같이 안 돼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인터뷰 영상 보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픈 말씀은, 그래도 저 같은 이른바 무명 작가의 말들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몇 년간 힘들긴 했어요. 여러모로 속이 참 시끄러웠는데 인터뷰하면서 좀 풀린 느낌. 영상화 기획소설의 대중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저처럼 써놓은 대본을 영상화 기획소설로 출간하며 어느 정도 살아 숨쉬는 틈이 생기고, 마냥 현학적인 문장이 아니라 시나리오랑 트리트먼트처럼 살아 숨쉬는 듯한, 되게 생생한, 조금 새롭다면 새로울 수 있는 카테고리를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재영이란 작가를 여러분 믿고 기다려 주세요. 지금까지
강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